엄마는 우리 집 식모예요. 2024년 9월 15일 밤 10시 거실 소파에 누운 채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지혜가 웃으며 친구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박순자 67살입니다. 아들 집에 들어온 지 석 달째 제 자리는 아직도 찾지 못했어요. 제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2024년 6월 3일이었습니다. 44년을 함께 산 사람이 떠나자 집은 너무 컸어요. 아들 민준이가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라고 했을 때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내 아들이 날 생각해 주는구나. 그렇게 믿었어요. 이사 첫날 며느리 지혜가 방문을 열어줬습니다. 어머님 여기 쓰세요. 방이 아니라 다용도실 옆 작은 공간이었어요. 침대 하나 겨우 들어가는 크기였지만 괜찮았습니다. 가족이랑 함께 있는 게 중요하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지혜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회사 다니거든요. 집안일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당연하죠. 손녀 서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우리 집에 와주셔서 좋아요. 12살 손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눈이 떠졌습니다. 지혜가 출근 준비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부엌으로 나가자 지혜가 눈을 흘겼습니다. 어머님, 아침 준비 안 하세요? 시계를 봤어요. 5시 15분이었습니다. 지금요? 저 7시에 나가야 해요. 민준이랑 서연이 아침도 챙겨야 하고요. 그날부터 새벽 5시가 제 기상 시간이 됐습니다. 설거지, 빨래, 청소, 식사 준비. 지혜는 출근했고, 민준이는 회사에 갔고, 서연이는 학교에 갔어요. 집에 혼자 남으면 할 일이 산더미였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고 무릎이 시렸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내가 짐이 되면 안 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 앉았습니다. 반찬이 4그릇 놓여 있었어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안 드세요? 지혜가 대답했어요. 어머님은 드셨대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점심을 굶었고 저녁도 먹지 못했어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배불러. 밤 10시 모두 잠든 후에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남은 밥이 보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배가 너무 고팠어요.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뭐 하세요? 지혜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숟가락을 떨어뜨렸어요. 밥그릇이 바닥에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가 났습니다. 식모도 아니고 밥은 왜 몰래 드세요? 지혜의 눈이 차갑게 빛났어요. 미안해. 무릎을 꿇고 밥알을 주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잘 잡히지 않았어요. 지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부터 식사 시간 지켜주세요. 밤에 부엌 들어오지 마시고요. 응. 대답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아들에게 말해야 하나? 하지만 민준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요즘 승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했어요. 내가 문제를 만들면 안 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가 학교 가기 전에 제 방으로 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손에 쥔 건 빵 한 조각이었어요. 괜찮아, 너 먹어. 아니에요. 할머니 어제 저녁 안 드셨잖아요. 12살 손녀가 할머니의 굶주림을 알고 있었습니다. 빵을 받아들고 눈물을 참았어요. 고마워, 서연아. 손녀가 문을 닫고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빵을 한 입 베어 물었지만
목이 메었어요. 이게 내 삶인가?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지만 제 마음은 추웠어요. 그날 저녁 민준이가 출장 가방을 챙겼습니다. 엄마, 일주일 후에 올게요. 응, 조심해서 다녀와. 아들을 배웅하며 손을 흔들었어요. 지혜가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민준이 없는 동안 잘 부탁드려요. 그 웃음이 왜 이렇게 차갑게 느껴졌을까요? 민준이가 출장을 간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어요.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지혜는 6시 30분에 일어나 제가 차려놓은 식탁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님, 국이 짜요. 아, 미안해. 다시 끓일게. 아니에요. 그냥 드세요. 서연이가 학교에 가고 지혜가 출근한 후 집은 고요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고 청소를 했어요. 점심시간이 됐지만 냉장고엔 제가 먹을 반찬이 없었습니다. 저녁에 먹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물만 마셨어요. 오후 3시 지혜가 갑자기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제 친구들 오늘 오는데 청소 다 하셨어요? 응, 다 했어. 여기 먼지 있잖아요. 손가락으로 선반을 훑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다시 해주세요.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다시 했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어요. 며느리 체면 지켜줘야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녁 6시 지혜의 친구들이 도착했습니다. 3명의 여자가 거실에 앉아 웃고 떠들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과일을 깎았습니다. 지혜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도와주셔서 정말 편해요. 덕분에 제가 일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좋겠다. 우리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 과일 접시를 들고 거실로 나갔어요. 여기요. 지혜가 받아들며 웃었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그 웃음이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친구들 앞에서만 하는 연기였을까요? 친구들이 돌아간 후 지혜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과일 너무 두껍게 깎으셨어요. 다음엔 얇게 깎아주세요. 응, 알았어. 그리고 내일 아침은 일찍 준비해 주세요. 오늘 늦었잖아요. 시계를 봤어요. 6시에 준비했는데 늦었다고 했습니다. 밤 9시 서연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 배고프지 않으세요? 아니, 괜찮아. 할머니 저녁 안 드셨잖아요. 먹었어. 걱정 마. 거짓말이었어요. 점심도 저녁도 굶었습니다. 서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제 방에서 같이 과자 먹어요. 안 돼, 엄마한테 혼나. 괜찮아요. 몰래 먹어요. 손녀의 손을 따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이가 과자 봉지를 꺼내 건넸어요. 할머니, 많이 드세요. 과자를 1개 집어들었습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손녀가 할머니 밥을 챙기다니. 서연이가 제 등을 토닥였어요. 할머니, 울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준이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이었어요.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온 아들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셨어요? 응, 잘 지냈어. 아들의 얼굴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지혜가 밝게 웃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정말 잘 도와주셨어. 집안일 완벽하게 하시더라.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고생하셨어요. 아니야, 괜찮아. 식탁에 놓인 반찬을 봤습니다. 제 앞에만 반찬이 하나 적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민준이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지혜가 설거지를 하는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어머님, 민준이한테 이상한 말 하지 마세요. 무슨 말? 힘들다, 배고프다, 그런 거요. 민준이 스트레스 받잖아요. 응. 고개를 숙이고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그날 밤 방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남편이 보고 싶었어요. 여보, 당신이 있었으면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가 출근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용돈 드릴게요. 손에 10만 원을 쥐어줬어요. 아니야, 괜찮아. 받으세요. 엄마도 쓸 데 있으시잖아요. 돈을 받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이 날 생각해 주는구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그 돈으로 뭘 살 수 있을까요? 병원도 못 가고, 옷도 못 사고, 밥도 제대로 못 먹는데, 손에 쥔 10만 원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오후 친구 명숙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야, 요즘 어때? 응, 잘 지내.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거짓말이었어요. 명숙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자야, 참지만 말고 말을 해야지. 괜찮아, 다 괜찮아.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았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손등을 문지르며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저녁, 서연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제 방으로 왔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안 드셨어요? 먹었어. 거짓말이에요. 할머니 냉장고에 반찬 없잖아요. 손녀가 제 거짓말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서연아. 안 괜찮아요. 할머니 너무 말랐어요. 서연이가 품에서 빵을 꺼냈어요. 할머니, 이거 드세요. 제가 용돈으로 샀어요. 안 돼, 내 돈으로. 괜찮아요. 할머니가 더 중요해요. 12살 손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빵을 받아들고 손녀를 끌어안았어요. 고마워, 서연아.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생각했습니다. 손녀까지 나 때문에 걱정하는구나. 제가 짐이 되는 게 두려웠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느리의 학대는 계속됐고 아들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내일은 또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해야 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2024년 10월 8일 오후 4시 서연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집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할머니?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실을 지나 할머니 방으로 갔어요. 문을 열자 할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달려가서 할머니를 흔들었어요. 할머니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세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했습니다. 여기 우리 할머니가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이 할머니를 들것에 옮겼어요. 보호자 계세요? 엄마한테 연락할게요. 휴대폰으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쓰러졌어. 구급차 왔어. 엄마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알았어. 금방 갈게. 20분 후 엄마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이 물었어요. 병원 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엄마가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어지러우신 거예요. 집에서 쉬게 할게요. 하지만 혈압이 괜찮다니까요. 구급차가 떠났습니다. 엄마가 할머니를 방으로 데려갔어요. 어머님, 좀 쉬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에이, 괜찮아요. 저녁 준비는 제가 할게요.
엄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표정은 짜증으로 가득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 아빠가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좀 쉬고 계셔. 지혜가 대답했어요. 아빠는 고개를 끄덕이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서연이는 할머니 방으로 가서 문을 살짝 열었어요. 할머니가 이불을 덮고 누워 계셨습니다. 할머니, 저녁 드실래요? 아니야, 괜찮아. 목소리가 약했어요. 그날 밤 서연이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쓰러진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엄마는 왜 병원에 안 데려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휴대폰을 켜고 생각했어요. 할머니를 도와야 해. 다음 날부터 서연이는 휴대폰으로 엄마의 행동을 몰래 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영상, 2024년 10월 9일 오전 7시. 엄마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침 준비 안 하세요? 몸이 안 좋아서. 그럼 누가 해요? 저요? 저도 출근해야 하는데. 할머니가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비틀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연이는 거실 구석에서 휴대폰을 들고 녹화했어요. 두 번째 영상, 같은 날 오후 5시. 엄마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맞아, 시어머니 있으니까 편하긴 한데 솔직히 답답해. 밥값은 해야 되잖아.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엄마는 우리 집 식모예요. 공짜로 일하는 거죠. 서연이는 숨을 죽이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세 번째 영상, 10월 10일 저녁 6시. 식탁에 4개의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서연이, 그리고 빈자리. 할머니는 부엌에 서 계셨어요. 어머님, 안 드세요? 아빠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대답했어요. 어머님은 드셨대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설거지를 하고 계셨어요. 네 번째 영상, 10월 11일 아침 6시. 엄마가 할머니에게 소리쳤습니다. 이것도 못해요? 우리 엄마는 혼자 다 하셨는데. 할머니는 왜 이렇게 느려요? 할머니의 손이 떨렸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대로 해주세요. 다섯 번째 영상, 같은 날 오후. 엄마가 친구들과 통화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덕분에 집안일 안 해도 돼. 진짜 편해. 하지만 전화를 끊자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어머님, 빨래 다 널었어요? 응, 다 했어. 여기 하나 빠졌잖아요. 다시 해주세요. 일주일 동안 서연이는 15개의 영상을 모았습니다. 엄마가 할머니를 하대하는 장면, 밥을 주지 않는 장면, 친구들 앞에서 거짓말하는 장면,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10월 15일 아빠가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서연이는 그날 밤 아빠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아빠, 들어가도 돼요? 그래, 들어와. 서연이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빠, 이것 좀 봐줘.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는 우리 집 식모예요. 아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영상이 이어졌어요. 아빠의 손이 떨렸습니다. 15번째 영상이 끝났을 때 아빠는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 후 입을 열었어요. 서연아, 이거 진짜야? 응, 아빠. 나 일주일 동안 찍었어. 아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몰랐어. 정말 몰랐어. 서연이가 아빠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할머니 도와줘. 할머니 너무 힘들어해. 아빠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아빠가 할게. 그날 밤 아빠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 속 영상을 계속 돌려봤어요. 다음 날 아침 아빠는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지혜야,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엄마 이야기. 엄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 뭔데? 아빠는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보여줬어요. 엄마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이건 오해야. 내가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 오해? 이게 오해야? 아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한테 밥도 안 주고 식모 취급하고 이게 오해야? 엄마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힘들었어. 시어머니 모시는 게 얼마나 힘든데. 당신은 회사만 다니면 되잖아.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지. 아빠가 소리쳤어요. 할머니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만해. 내가 나갈게. 엄마 아니에요. 아빠가 할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엄마는 아무 잘못 없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니야, 내가 짐이 됐어. 미안해. 서연이가 할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 잘못 없어. 엄마가 잘못한 거야. 12살 손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는 손녀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녀가 날 지켜줬구나. 그날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아빠는 엄마에게 말했어요. 지혜야, 엄마한테 사과해. 미안해요, 어머님. 엄마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하지만 정말 괜찮을 수 있을까요? 상처는 너무 깊었고 신뢰는 무너졌습니다. 이 가족은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10월 16일 새벽 2시 민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찍은 15개의 영상을 계속 돌려보고 있었어요. 엄마는 우리 집 식모예요. 아내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내가 뭘 한 거지? 어머니는 방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민주는 어머니의 방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작은 침대 하나, 낡은 이불, 옷걸이에 걸린 몇 벌 안 되는 옷. 이게 어머니의 전부였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이 5개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드실 반찬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나물, 계란말이, 생선구이. 모두 가족들이 먹을 것뿐이었어요. 엄마는 뭘 드셨지? 쓰레기통을 뒤적였습니다. 라면 봉지가 나왔어요. 유통기한이 지난 라면이었습니다. 엄마가 이걸 드셨구나. 가슴이 무너졌어요. 아내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여보, 왜 안 자? 잠이 안 와. 민준이 냉장고를 가리켰어요. 엄마 반찬은 어디 있어? 어머님은 입맛이 없으시대요. 거짓말하지 마. 영상 다 봤어. 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나도 힘들었어. 시어머니 모시는 게 얼마나. 힘들면 말을 하지. 왜 엄마한테 그렇게 했어? 민준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밥도 안 주고 식모 취급하고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지혜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몰랐어. 그렇게까지 심한 줄. 내가 너무 예민했나 봐. 예민한 게 아니라 학대야.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의 방문이 열렸어요. 그만해. 내가 나갈게. 엄마. 민준이 달려가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엄마는 아무 잘못 없어요. 아니야, 내가 짐이 됐어. 미안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날 아침 민주는 회사에 휴가를 냈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앉았어요. 엄마, 왜 말 안 하셨어요?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짐이 아니에요, 엄마예요.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짐이야. 나 없으면 너희 가족이 편해질 거야. 엄마.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가 저를 키우셨잖아요. 그건 부모 도리지. 도리면 자식 도리는 없어요? 제가 엄마 모시는 게 도리 아닌가요? 어머니가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민준아. 엄마, 제가 결정했어요. 아파트를 하나 구할게요. 엄마 혼자 사실 곳이요. 뭐?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필요 있어요. 엄마가 편하게 사셔야죠. 그날 오후 민주는 부동산을 돌아다녔습니다. 집에서 10분 거리에 작은 원룸을 찾았어요. 깨끗하고 햇살이 잘 들었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50만 원이었어요. 엄마를 여기 모시자.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가 물었어요. 이사는 언제 하세요? 다음 주요. 알겠습니다. 계약서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탁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민준이 말했어요. 엄마 아파트 구했어요. 뭐? 지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혼자 사실 곳이요. 집에서 10분 거리예요.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혼하자는 거야? 아니요, 이혼은 안 해요. 하지만 엄마는 따로 모실 거예요.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어머니가 손을 저었어요. 민준아, 괜찮아. 내가 참을게. 엄마, 더 이상 참으시면 안 돼요. 제가 지킬게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 아들아. 일주일 후 이사를 했습니다. 민준이 짐을 나르고 서연이가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여기 좋아요? 응, 좋아. 작은 원룸이었지만 어머니에겐 궁전처럼 느껴졌습니다. 내 공간이 생겼구나. 침대를 놓고 옷장을 정리하고 냉장고에 반찬을 채웠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엄마, 일주일에 3번 올게요. 반찬 챙겨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제가 할게요. 서연이가 할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 주말마다 놀러 올게요. 그래, 서연아. 고마워.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손녀가 날 지켜줬구나. 민준과 서연이가 돌아간 후 어머니는 혼자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이제 혼자구나. 외로움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껴졌습니다. 적어도 눈치 안 보고 밥은 먹을 수 있겠지. 그날 밤 처음으로 배불리 밥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쳤어요.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떠먹었습니다. 이게 얼마만이지?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어요. 엄마, 밥 드셨어요? 응, 먹었어. 잘 주무세요. 내일 또 올게요. 응, 조심해서 가.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아들이 날 버린 건 아니구나. 민주는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선택한 거였습니다. 함께 살지 않지만 관계는 끊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최선일까?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보단 나았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어요. 처음으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아들의 선택이 정말 최선이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외로움의 시작이었을까요? 10월 24일, 민주는 아내 지혜와 마주 앉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둘이 앉아 있었어요.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지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민주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혼하자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어요. 하지만 서연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12살 딸이 부모 이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입을 다물었어요. 지혜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한테 너무 심했던 것 같아. 심한 정도가 아니잖아. 학대야. 나도 몰랐어. 내가 그렇게까지 심했는지. 민주는 한숨을 쉬었어요. 지금 와서 모른다고 하면 뭐해? 여보,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다시 기회를 줘. 지혜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은 손을 빼냈어요. 기회를 준다고 엄마한테 한 짓이 없어지는 건 아니야. 알아. 나도 알아. 하지만 서연이는 어떻게 해? 엄마 아빠 이혼하면 서연이가 얼마나 힘들겠어. 서연이. 그 이름만으로도 민준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도 참아야 하나? 고민이 깊어졌어요. 지혜야, 이혼은 안 할게. 민준이 말했습니다. 지혜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정말? 고마워, 여보.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뭔데? 엄마를 따로 모실 거야. 우리 집에 다시 모시지 않을 거고, 당신이 엄마 만나는 것도 최소화할 거야. 지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부부로 살되, 엄마는 내가 따로 챙길 거야. 그건 결국 반쪽짜리 결혼이잖아. 당신이 만든 상황이야. 민준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그날 밤 민준은 어머니의 아파트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어머니가 문을 열었어요. 민준아, 왜 이 시간에? 엄마 얘기할 게 있어요. 거실에 앉아 민준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혼은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엄마는 계속 여기 사세요. 제가 자주 올게요. 응, 알았어. 어머니가 차를 끓여왔습니다. 따뜻한 녹차 향이 퍼졌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눈치를 못 챘어요. 엄마가 힘들어하는 걸 몰랐어요. 어머니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아, 민준아. 이제 괜찮아. 민준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주름진 손이 따뜻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아들아. 일주일 후 민준은 주말마다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반찬을 챙겨가고 함께 밥을 먹었어요. 서연이도 자주 할머니 집에서 잤습니다. 할머니와 손녀는 퍼즐을 맞추고 영화를 보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느 날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안 보고 싶어요? 글쎄, 보고 싶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할머니는 착하세요. 저 같으면 절대 안 봐줄 거예요. 손녀의 단호한 목소리에 어머니는 웃었습니다. 서연아,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 엄마도 실수할 수 있어. 그래도 할머니한테 한 건 실수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너희 엄마야. 미워하면 안 돼. 어머니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손녀가 엄마를 미워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어요.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영양실조가 심하셨네요. 몸무게도 많이 빠지셨고요. 민준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치료 가능한가요? 네, 영양제 처방하고 식단 관리하시면 회복 가능합니다. 약국에서 영양제를 받아왔습니다. 민준이 어머니께 건넸어요. 엄마, 하루 3번 드세요. 응, 알았어. 어머니는 영양제를 받아들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들이 날 챙겨주는구나. 어느 날 저녁 지혜가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어머님은 잘 지내셔? 응, 잘 지내셔. 나 한번 찾아뵐까? 왜? 사과하고 싶어서. 민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아니야. 시간이 필요해. 언제까지?
모르겠어. 엄마가 준비되실 때까지.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속으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날 용서할까? 2달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사는 삶에 익숙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여유롭게 차를 마셨습니다. 점심은 간단하게 먹고 저녁은 민준이나 서연이가 함께 했어요. 외롭지만 평온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 명숙이가 찾아왔습니다. 순자야, 요즘 어때? 응, 괜찮아. 얼굴이 좋아졌네. 예전보단 편해 보여. 그래, 이제는 편해. 명숙이가 손을 잡았어요. 잘했어, 순자야. 내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야. 하지만 밤이면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아들 집에서 나온 게 정말 잘한 선택일까?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가족과 함께 있지만 학대당하는 삶과 혼자 살지만 평온한 살. 어느 쪽이 나았을까요? 창밖으로 겨울비가 내렸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니는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내일은 민준이가 온대. 그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들의 선택이 정말 최선이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이었을까요? 2025년 1월 5일 새해가 밝았습니다. 박순자는 혼자 사는 원룸에서 떡국을 끓였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혼자 먹는 명절 음식이었지만 쓸쓸하지 않았어요. 내가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구나.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민준과 서연이가 서 있었어요. 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희도 새해 복 많이 받아. 서연이가 할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 세배 드려요. 그래, 고맙다. 민준이 봉투를 꺼냈어요. 엄마, 세배돈이요. 아이고, 괜찮아. 받으세요. 딸도 줘야 하잖아요. 서연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 것도 있어요. 2개의 봉투를 받아들고 눈물이 났어요. 아들과 손녀가 날 생각해 주는구나. 함께 떡국을 먹었습니다. 서연이가 떡을 집어 먹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떡국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민준이 국물을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손맛이 최고예요. 과찬이야. 하지만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식사 후 민준이 물었습니다. 엄마, 여기 생활 괜찮으세요? 응, 편해. 외롭지 않으세요? 가끔 외롭지. 하지만 괜찮아.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자주 올게요. 서연이가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저 오늘 여기서 자고 갈래요. 그래, 좋지. 손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어요. 저녁 민준이 돌아가고 서연이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서연이가 물었어요. 할머니, 우리 집 그리워요? 글쎄, 그립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엄마는 안 보고 싶어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보고 싶기도 해. 하지만 두렵기도 하고. 할머니는 착해요. 저 같으면 절대 용서 안 할 거예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어머니는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사람은 실수를 해. 너희 엄마도 실수한 거야. 그래도 너무 심했잖아요. 맞아, 심했어. 하지만 미워하면 너만 힘들어.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엄마를 미워하지 마. 사랑하렴. 할머니는 정말 착해요. 서연이가 할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나란히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서연이가 물었어요. 할머니, 행복하세요? 응, 행복해. 정말이요? 정말이야. 너희가 있어서 행복해. 서연이가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랑 있으면 행복해요.
고마워, 서연아. 손녀의 숨소리가 점점 고르게 들렸어요. 잠든 손녀를 보며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가 날 지켜줬구나. 일주일 후 민준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어요. 엄마, 얘기할 게 있어요. 뭔데? 지혜가 엄마 만나고 싶대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래, 만나실 건가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알겠어요. 서두르지 않으셔도 돼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2월 중순 어머니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며느리를 만나야 할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용서하고 싶기도 했고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기도 했어요. 어느 날 오후 친구 명숙이가 찾아왔습니다. 순자야, 요즘 어때? 응, 그럭저럭. 며느리 만날 거야?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명숙이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순자야, 내가 편한 대로 해.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아니면 안 만나고. 그래도 민준이 생각하면 민준이는 이미 내 편이야. 내가 결정해. 명숙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명숙아. 3월 초 어머니는 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준아, 지혜 만나볼게. 정말요, 엄마? 응, 만나봐야 할 것 같아. 알겠어요. 제가 약속 잡을게요. 3월 10일 어머니의 원룸에서 지혜와 만났습니다. 지혜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어머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앉아. 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어요. 지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어머니는 말없이 지혜를 봤습니다. 일어나. 어머님, 일어나라니까. 지혜가 일어나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차를 끓여왔어요. 마셔. 감사합니다. 지혜가 차를 받아들었습니다. 한참 후 어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지혜야, 나 정말 힘들었어. 알아요. 제가 너무 심했어요. 왜 그랬어? 모르겠어요. 스트레스 받고 시어머니가 부담됐고 그래서 지혜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나도 사람이야. 밥도 먹어야 하고 존중도 받아야 해. 알아요. 정말 죄송해요. 지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용서는 할게. 하지만 잊을 순 없어. 감사합니다, 어머님. 하지만 조건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나 다시 너희 집에 안 갈 거야. 여기서 혼자 살 거야. 알겠습니다. 지혜가 돌아간 후 어머니는 창밖을 봤습니다. 봄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이게 최선일까?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평온했어요. 그날 저녁 서연이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엄마 만났어요? 응, 만났어. 어땠어요? 글쎄, 복잡해. 손녀가 할머니를 끌어안았어요. 할머니, 제가 있잖아요. 고마워, 서연아.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손녀가 있어서 다행이야.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사는 삶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민주는 주말마다 찾아왔고 서연이는 한 달에 2~3번 할머니 집에서 잤습니다. 지혜와는 가끔 마주쳤지만 어색한 인사만 나눴어요. 어느 날 어머니는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늘었지만 눈빛은 밝았어요. 이제 내 삶을 살고 있구나. 작은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창밖으로 여름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는 베란다에 나가 화분을 봤어요.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키운 거야.
뿌듯함이 느껴졌어요. 서연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저녁에 갈게요. 그래, 기다릴게.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서연아. 전화를 끊고 어머니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손녀가 좋아하는 잡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당면을 삶고 야채를 볶고 고기를 넣었어요. 저녁 6시 서연이가 도착했습니다. 할머니 왔어요. 어서 와, 손 씻고 밥 먹자. 함께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어요. 서연이가 잡채를 먹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식사 후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행복하세요? 어머니는 손녀의 눈을 보며 웃었어요. 그래, 이제는 행복해. 정말로요? 정말이야. 너희가 있어서 행복해. 서연이가 할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 저도 행복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안고 있었어요. 밤 10시 서연이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남아 설거지를 했어요. 그릇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아들 집에서 나온 게 정말 잘한 선택이었을까? 답은 여전히 모호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지만 학대당하는 삶과 혼자 살지만 평온한 살. 어느 쪽이 나았을까요? 어쩌면 정답은 없는 질문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머니는 행복했어요. 아들이 찾아오고 손녀가 사랑해주고 혼자만의 공간에서 평온을 느꼈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닐까요?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베란다에 나가 밤하늘을 봤어요. 시원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남편이 보고 싶네. 하늘을 보며 속삭였어요. 여보, 나 잘 살고 있어. 걱정 마. 별빛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아들 집에서 나온 선택이 끝이었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이었을까요? 그건 시간이 말해줄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어머니는 평온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습니다. 제 이야기를 같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한 분 한 분 인사드릴게요.